자, 포트폴리오의 비중 범위들이 이제 조금 바뀌어져 있어요. 7월 포트가 좀 바뀌어져 있고 마감 방송 기준에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저기부터 먼저 올려놓을게요. 매번 이제 끝날 때 기준 잡아드리는데 일단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 클릭하시면 유튜브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 장중 기준에서 이제 올려드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요 포트폴리오 전략을 요걸 넣지 말고 이제 HD 현대일렉 나와 있으니까 HD 현대일렉으로 넣어주세요. 종가는 오히려 이제 그 2차 추가 편입 문자 나가고 나서 종가 눌렸지만은 오히려 뭐 좋은 기회로 또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 기준에 좀 아쉬웠던 거는 재룡전기의 차익 실현 재편입, 그게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있으면 둘 다 놓친 거. 그리고 HD 현대일렉도 한번 차익 실현 재편입할 수 있었던 범위에서 좀 놓쳤어요. 놓쳤는데 그렇게 우리가 뭐 빠른 단타를 치고 빠르게 뭐 대처하고 그런 방안의 특색을 가져가지는 않으니까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그게 좀 원활하시다면은 그 정도 기준 뭐 잡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검색기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트폴리오 가격부터 설정해 놓고 수급 이제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차트 보면서 전체적으로 좀 다 잘라 드릴게요. 삼성전자를 30%로 좀 늘려놨어요. 비중을 이번 달부터 늘린 거고, 하이닉스는 이제 10%를 줄여서 25.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55. 그리고 AI 관련 해석을 할 수 있는 HD 현대일렉, BH를 5%씩. 그러니까 전체 AI 관련 주들이 65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반도체가 55, 그 다음에 AI 전력기기 미국 정책 기준에, 그 다음에 AI 기준에 애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BH. BH 이수베타시스 LG노텍을 갈등을 하다가 이제 BH를 넣어놨어요. 그만큼 이제 저평가 인식이 잡혀 있고 수급이 굉장히 뛰어나고 오늘 너무 좀 짜증스러운 기준이 됐죠. 뭐 유가증권 시장 0.8 뭐 눌린 건 눌린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 2.9% 애플의 강세 연동이 좀 됐어야 되는데 뭐 LG노텍은 그나마라도 뭐 20거래를 고점 넘겨놓고의 흐름이라고 해도 거기도 뭐 눌려버렸기 때문에 짜증스러운 거고. HD 현대일렉 어저께 그 전력기기 다 밀려 내려갈 때 흐름에서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좀 방어됐고 오늘 다시 신고가를 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눌린 거고.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좀 뭐 살짝 눌려 있다가 오늘 굉장히 크게 밀렸었는데 그나마 돌렸어요 일부. 여기도 이제 그 LIG 넥스원의 이슈 때문에 같이 이제 조정을 받은 거죠. LIG 넥스원이 11%대 조정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 있어서 이제 7월 포트 구성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장중 전략 부분을 올려놔 드렸어요. 어제도 좀 그렇지만 오늘 기준에서도 좀 애매했다라는 부분들. 요거 그 어제도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돼 있네. 어제 건가 저게 아닌데 날짜를 시간을 유튜브 영상에서 시간을 빼라 그랬지 저 글 이렇게 올려드릴 때 시간을 빼라 그런 건 아니죠. 올려드릴 때는 몇십 분 녹화인지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는 여기다가 뭐 장중이나 이런 거를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전달해 주세요. 영상 작업하신 분한테. 그래서 7월 오늘이 2일이죠. 021 기준에 뭐 대략적으로 10시 정도에 녹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녹화한 영상까지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올려놔 드리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기준에 이제 오늘 종가 기준이 보합으로 삼성전자 굉장한 겁니다. 좀 더 수급 보겠는데 굉장한 거예요. 오늘 시황 안 가져가요. 미국 그 차트도 가져갈까 해놨으니까 미국 차트 해놨으니까 가져가. 그럼 메뉴에다 넣고 바로 종목 검색기 들어가면 되니까. 하이닉스 기준에 뭐 낙폭이 이제 좀 심화돼 있는데 24만 3천 원이 신고가잖아요. 최고 사상 최대치 11,000원 빠졌어요. 그럼 대략 4% 빠진 거예요. 4%대 5% 가까이. 그 정도면은
사상체대치 신고가 찍고 뭐 눌림목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현대차가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10% 가까이 밀린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매달 1일 날 첫 거래일 날 현대차 기아의 월별 판매 대수가 나오는데 좀 많이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이 신고가 찍고 이렇게 뭐 10% 가까이 밀고 내려올 기준인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나온 거죠. 근데 수급은 꼬여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간단하게만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의 기준이면 무리 수 없다. 오히려 이제 편입 관점이다. 뭐 그런 내용들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아의 부분도 같이 이제 수급 범위 놓고 보면서 펀더멘탈은 확인을 했잖아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확인이 돼 있고 수급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 하나도 없이 그냥 차트만 한 장짜리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 한 장짜리로 제가 자를게요. 제가 대신에 이제 수급 부분만 작년 1월부터 그것도 제가 한번 봐서 제가 자르든지 할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대비해서 그나마 이제 많이 돌리긴 했는데 얘도 수급을 볼 거예요. 신고가 내고 눌린 건데 25만 원대에서부터니까 얘도 한 10% 많이 밀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HD현대일렉은 신고가를 낸 거고요. 그다음에 BH가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23,750원 대비해서 종가가 23,300원으로. 개장 초에 24,400원까지 돌려놨었어요. 내일 기준에 21선에 이제 머리가 이제 틀어지려면 내일 기준에 24,150원이거든요. 근데 800원이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등락 범위란 말이에요. 원체 이제 그 거래 없이 눌러놨고 눌린 상태에서의 그 수급 범위는 오늘도 수급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산 쪽은 샀고 판 쪽은 팔고 뭐 그 손바뀐 부분이란 말이죠. 53만 주 중에서 매도가 대략적으로 20만 주, 매수가 외국인 기관 합쳐서 17만 주 정도예요. 그러니까 손바뀜 기준이니까 매수 기준은 거의 대부분이 순매수. 그러니까 뭐 유한타 창구나 이런 쪽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전체 방에서는 그렇게 해서 17만 주 정도가 매수로 들어왔다. 손이 바뀌어서 그러면 30%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의 15% 이상이면은 외국 기관의 관여도가 높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데 그냥 시각적으로 놓고 볼 땐 개인이 2만 6천 주 받았고 뭐 기관이 4만 주 팔았고 외국인이 1만 7천 주 샀다 이렇게 시각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주 매도에 17만 주 매수란 말이에요. 매도 20만 주의 기준은 뭐 특정 창고들 뭐 신한 쪽에 오늘 소폭 매수네요. KB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방향 쪽인 또 골드만삭스 이런 쪽에 일방향적인 매도가 있었을 거고 JP모건, 유안타, 신한 이런 쪽에서 또 매수 기준 잡혀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도 뭐 서로 매수 매도가 조금씩 엇갈려 있어요. 연기금이 일부 오늘 팔았고 조금 이따 수급 한번 다시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KB금융이 일단 어찌됐건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또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따라붙었는데 따라붙고 나서의 그런 부분도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범위로. 그러니까 이수베타시스도 신고가 내고 눌림인데 6만 원 수준에서 59,500원이니까 2,000원 빠졌으면 3% 고점 대비 수급은 조금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순매수만을 보는 게 아니라 매도와 매수를 같이 보셔야 된다. 그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뭐 그간의 상승률 감안한다면 뭐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문제 있는 흐름 아니고 현대글로비스는 일단은 거래를 봐야 돼.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이왕이면 100만 주씩 계속 터져줘야 된다 그랬죠. 거래량 기준에.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낙폭이 과하다. 가격 반발력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이제 그 기준에서부터 되돌림의 탄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실적이나 수급이 긍정적이라서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대주전자재료도 어제 하루 이제 반짝 그 반등이 있었고 전체 추이는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원체 고점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단기과일 시정 예고 끝나고 나서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재령전기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슈팅 나오고 차익 실현 재편입, 또 슈팅 나오고 또 차익 실현 재편, 이렇게 됐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둘 다 놓쳤어요. 계속 방송 녹화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될 만큼의 흐름이냐 했을 때 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만 수급이 결코 나쁘지 않았다. 그런 기준이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안타깝지만 이제 순조를 했고, 리가켄 바이오가 소폭 돌려놨는데 누적 수급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평단이 뭐 5만 8천 원대, 그러니까 6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한 20%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20%까지 시한대주 주가 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 단가 대비해서 이제 소폭 손실이란 말이에요. 7만 원대 초중반 이렇게 이제 평균 단가 돼 있는데, 일단 하여간에 뭐 내일 또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들 쪽에 슈팅이 좀 나와주느냐. 그래서 7만 원대 중반 이상으로만 올라가도 뭐 더 슈팅이 나오더라도 일단 뭐 거래량, 거래대금, 수급 보면서 정리 기준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밑으로 흔들릴 때는 이제 수급하고 고민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손절을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이제 그냥 뭐 투매를 하거나 이런 흐름보다는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서 기준 좀 잡고 대처하는 걸로. 그래서 요 기준의 그 포트폴리오 전략은 일단 먼저 공지사항으로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올려놔 드리고 하나하나 이제 수급 범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VVIP방 올려드리는데, 지금 그 저기를 주셨어요. 올려놔 주셨어요. 우리 그 직원분께서 원고 기준에서의 그러니까 요 내용이죠. 일단 그 2월달 포트폴리오, 지난해 11월달 포트폴리오, 지금 조금 그 주력주에서 현대차가 좀 많이 미끄러져서 속상하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라 그랬어요. 어차피 이제 현대차의 기준에서도 16만 9,700원의 매수의 비중을 25%를 드렸단 말이에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11만 6,300원 55%. 근데 요 기준이 제일 중요시 이제 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이때 이 가격 평균 단가에 뭐 예를 들어서 이 비중으로 들어갔다 가상계좌 1억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때 한번 들어가고 이때 매수 한번 사인 주고, 뭐 한미반도체 이때 매수 사인 주고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막 대박 나셨죠. 200% 나셨죠.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10월 말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 보여드리는 게 이제 매달 이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조금씩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13만 4,700원, 19만 4,600원에도 이렇게 45% 25%를 채워나갔다. 한미반도체도 5만 8,700원에도 채워나갔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5월 달에 한미반도체를 뺀 거예요. 5월 달에 13만 원대 아마 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빼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14만 원 위쪽에서 차익 실현, 또 14만 원 이하에서 재편입, 그리고 슈팅 나오고 또 차익 실현, 또 재편입. 6월 3일 날 위로 이제 17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곤두박질 쳤을 때 또 재편입 14만 원, 14만 3천 원에. 그러고 나서 이제 19만 원대까지 찍은 거죠. 지금 이제 또 살짝 눌려져 있고. 근데 그 흐름 범위에 이제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을 좀 놓고 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제 작년부터 갖고 왔던 부분에 한 1년 갖고 왔던 부분에 차익 실현을 거의 다 한 거죠. 그러니까 5% 비중이었지만은 매수 강도를 좀 잡아놔 드렸었고, 그 흐름에 비중이 이제 좀 더 높은 분들이 계셨고, 마무리 차익 실현이 대부분이 다 된 거예요. 이번 뭐 고점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까지 버겁진 않아요. 누적 수익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의 기준도 다시금 20만 원 돌파 시도는 충분히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평가는 아닌데 충분하게 이제 뭐 시장의 추이 추세에 맞게. 그리고 6월달 포트의 수익률이 조금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5월 말 원고, 6월 말 원고 우리 작업해 놓은 거 있죠? 금요일자. 그때 작업해 놓은 그 저 포트폴리오 내용들을 오늘 원고에도 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월 말에 종가의 기준에, 그래서 결국은 6월 말에 얼마에 끝났는지 수익 범위를 볼 거고요. 오늘 기준까지 해가지고 시장은 5.47, 그러니까 5월 말 종가 대비 5.47 올라온 거고,
계좌는 12.59인데 여기에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쪽의 수익이 포함이 안 된 거죠. 알테오젠이나 이런 쪽의 수익이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주력주 포트폴리오만 가지고도 뭐 굉장하다. 오늘 종가 기준에 5월 말 대비 BH가 11.91이나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인 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포트입니다. 7월 포트가 벌써 또 이렇게 막 출렁출렁하면서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시장이 0.6 빠져 있는데 계좌가 3%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버겁지 않은 게 당연히 삼성전자의 슈팅과 하이닉스의 슈팅, 현대차의 슈팅이 이번 달에 나오리라 봐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근거는 다른 거 없어요. 뭐 글로벌 증시의 상당한 강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를 들면 지금 주가 대비 10% 언제까지? 저는 뭐 이번 주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좀 계속 눌렸잖아요. 어제 오늘. 어제 이제 시장이 2,800 넘겼을 때에 이 종목군들이 눌리고 이제 다른 쪽에 수익이 난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기준이 뭐 수목금의 10%, 하루에 8%씩 10%, 11%도 움직였는데 현대차가 하루에 10%씩 막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다 돌릴 수 있어. 그럼 얘 세 종목, 그러니까 기아 포함해서 네 종목, 시가총액 비중 35% 수준의 그 네 종목이 10% 슈팅이 나오면요, 시장은 3천 넘깁니다. 35% 비중의 세 종목, 네 종목이 10% 오르면 일단 시장은 3.5%가 오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시장이 3.5% 올라오면은 100포인트가 오르는 건데 나머지 종목이 안 쫓아옵니까? 다 쫓아오죠. 다 쫓아옵니다. 오늘 시장 약세를 떼어서 눌린 것처럼 싹 다 쫓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올라오면은 일단 지수 자체가 이제 3천을 넘길 수 있고, 근데 그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7월 말이나 8월 달에 3천 넘기는 게 좋겠어요? 7월 말이나 8월에 넘기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비중이 높은 이쪽의 수익률 부분이 그럼 이번 달에 계좌 수익 10%못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못 내더라도 또 여타 뭐 HD현대일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미 반도체, 뭐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슈팅, 9조짜리 현대 글로비스 이런 데서 슈팅 나와줘서 거기서 수익이 조금씩 또 확장되면 그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파르게 얘네들이 올라와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와서 우리 계좌 순이익 부분이 월등히 확장되면 제일 좋은데 뭐 그 내용 플러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5% 지금 주가 대비 5%면 짜증나죠. 현대차 같은 거 그래도 마이너스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5%. 그리고 나머지 쪽 이런 데서 이제 조금은 더 가벼우니까 슈팅이 나와줘서 움직인다면 계좌 수익 플러스 주력주 수익까지 다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기준이 되죠.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이제 73,500원 저러한 기준 편입의 기준으로 25%였는데 지금 늘렸잖아요. 하이닉스 189,200원에 35였고 현대차 25만 원에도 25%.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저렇게 비중을 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윤정두니까 저 비중을 설정해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7월 포트도 삼성전자 81,500원인데 30%, 하이닉스 236,500원에서 25%, 현대차 29만 5천 원. 그 기준에 30%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찌됐든 뭐 월등한 수익 범위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이게 지금 전체가 1억이 안 되겠는데 1억 계좌의 기준이 되지 않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률이 더 높게 나왔구나. 여기서 이제 275만 원이 모자르잖아. 여기까지 하면은 70만 원이니까 340만 원이 모자르고, 뭐 20만 원 빼도 300만 원 정도 모자르고, 어이구 다 모자르네. 다 모자르는 기준이 됐네. 그러면은 300만 원에 내주 120만 원, 여기 20주 해봐야 120만 원이 안 되겠는데? 얘를 더 넣어야 되나? 그죠? 얘 계산을 조금 100주가 아닌 좀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평가 금액이지. 이런 바보.
여기로 보면은 뭐 거의 그대로 되겠네요. 조금 모자르긴 한데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니까 0.5%. 오케이 오케이. 결론은 이제 요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하고 쭉 대처를 할 건데 일단 그 수급 보고 또 종목별로 특징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단순 논리로 빠르게 진행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의 기준 월봉, 주봉 뭐 다 설정을 잡아놨는데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그렇게 해서 2020년 이후에 21년도 고점 부분부터 좀 더 당겨서 보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이니까 뭐 이렇게 된다? 아니야. 수급이 뭐 들어온다. 삼성전자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이제 그 작년 1월부터의 기준에서 23년 1월에서의 기준 23년 01월 02일 그 오늘까지의 기준에 외국인들의 누적 수급이 3억 4,600만 주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이제 기관들이 일부 매도를 했는데 59억 7천만 주니까 60억 줘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뭐 1% 파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 기관들이 왜 파냐 이렇게 좋은데 뭐 그게 아니라 기관들의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누적 수급은 월등해요. 일부 이제 뭐 차익 실현했고 전체 시장에 환매가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재차 또 기관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누적 수급 범위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금액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론적으로 아니 이 뭐 시가총액이 1위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시가총액 1위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차트 보시면 어때요? 수급이 나온 그 흐름이었잖아요. 나오다가 돌린 거 아니에요? 나오다가. 그리고 올해 이제 3월 20일부터로 따지면 3월 20일 따지면은 지금 8,600만 주까지 들어왔던 수급이 그 수급이 어떻게 됐어요? 재차 3,600만 주 수준, 3,800만 주 수준까지 물량이 출회가 됐다가 재차 다시 이제 들어오면서 이렇게 얼마요? 7,900만 주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눌리는 거예요, 얘도. 그리고 86,000원이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주가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모든 걸 좀 놓고 봐야 되는 거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자른 거 제가 여기 있구나. 깜짝 놀랐네. 24년 3월 20일.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부분의 이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매집이 돼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순매수 1위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순매수 1위.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인 순매수 1위의 기준, 외국인 순매수 1위의 기준, 그 수급 범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가 1위니까 시가총액이 1위니까 그만큼 매수하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시가총액 3위 LG엔솔 같은 경우에 저런 누적 수급이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따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자체의 흐름에서 그잖아요. 삼성전자 자체의 흐름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23년도에서부터만 따져도 원래로 따지면 글로벌 시장의 저점이 이제 22년 9월 말 10월 초란 말이에요. 22년 9월 말 10월 초.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한번 저점 찍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상승인데 다만 이제 그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좀 덜 올라서 덜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86,000원이라는 가격 위에서 움직였던 적 자체가 없어요, 사실. 요때 잠깐이면 요때. 근데 무슨 지금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 때문에 뭐 동학개미 다 죽는다. 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수익을 못 내니까 엔비디아 수익 내러 간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수익이 월등하고 대박입니다만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수익률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작년 저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다. 음? 그것을 굳이 멀리서만 따져서 보실 필요가 있겠느냐. 수급이 들어오는 이 슈팅 범위들 거래 부분만 월등하게 형성이 되어 준다면 요 흐름은 매우 강한 신고가 랠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9만 원대의 신고가 랠리까지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3월이거든요. 요 3월 수급을 8,600만 주로 했잖아요. 그 3월 수급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서 넘길 수 있는 위치. 그럼 지금 얼마 돼 있어야 돼 사실은. 다시금 요 3월 수급만큼 들어왔잖아요. 순간적으로 좀 나왔던 물량. 그 손바뀜이지 사내들이 이때 샀던 친구들이 순조를 했을까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요 고점을 지금 넘기고 있어야 돼 사실은. 요 고점을. 그러니까 여기서 요 고점만 놓고 보더라도 86,000원만 놓고 보더라도 가능성이 이상한 종목 폭등 나왔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 폭등 나왔다가 거품 빠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낙폭과대라고 들어가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이 삼성전자 부분처럼 실적의 개선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그 시장 주도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역시나 해석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다면은 일단 여기서 86,000원 넘기고 9만 원 가는 가능성, 그 확률이 2차 전지 또 하다못해 한미반도체보다 얘가 더 그 가능성 높다라는 거야. 한미반도체는 이러고 있다가 이제 또 한 번에 변동성 확장으로 19만 원 넘기고 20만 원 넘기고 10% 이상의 변동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밀려 내려가면 한미반도체는 조정폭이 상당히 심화될 수 있고 외국인만 샀으니까 또 실적 그 개선폭이 지금의 주가를 타당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실적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내 자산을 지켜내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회가 있거든요. 지금 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질 수익과 실질적인 자산의 확장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저의 기준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1년도에 저 고점 대비해서 이제 실질적인 고점 대비해서 좀 쭉 주가가 당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요 기준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요 갭이 이제 발생된 이후에 슈팅이 굉장히 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별거 아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상승장악 확인형에 있어서의 움직임 강도 그런 부분들이 추세 강화로 지속돼 있는 상황인 거고, 거래 기준도 이제 월 기준에 당연히 1,000만, 1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주식수 기준에 1,000억 주?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헷갈려요. 100만 주, 1,000만 주 월 기준이니까 1,000만 주씩 2억 주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억 주. 1억 주가 터져야 돼요. 1억 주 정도씩은 터져줘야 된다. 월 기준에. 그럼 하루에 이제 1,000만 주의 거래가 이제 터지는 날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1,000만 주 터지면 그게 이제 2조인데 2조의 거래 대금이 와 대박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뭔 소리 하고 있어? 에코프로가 슈팅이 나올 때 2조에서 3조 사이에 거래 대금 터졌어요. 슈팅이 나올 때 계속 처음에 1조를 넘기고 작년 3월 이후에 이제 1조를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2월 달에 그 폭등이 나올 때도 1조가 안 됐어. 3월 달에 이제 1조를 넘기고 4월 달에 2조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2조에 3조, 그다음에 7월의 기준에 4조 원의 거래 대금을 형성하면서 최고점. 거기서 이제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서 변곡 1이 잡힌 거죠. 변곡 참여 아닌 변곡 1. 그 이제 하이닉스의 거래량이 그렇게 터진다면 거래대금 상상을 초월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요 기준의 장악형의 기준, 캔들 기준 자체가 장악형의 기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이제 쉬어간단 말이에요. 뭐 그냥 단순한 논리의 기술적인 부분에 상승 추세의 훼손은 요 라인 절반 라인이 이탈되면 일단 1차적으로 뭐 차익 실현을 설정한다라는 훼손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이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장악형도 별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장악형의 기준에서의 흐름. 근데 지금 하이닉스의 누적 수급 범위를 놓고 보시게 되면 그렇다면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수급이 급격히 약화되지 않는 한, 요 바로 밑에 단계에서의 흐름도 상승 장악 확인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변형형의 기준에서의 뭐 샛별형의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요 라인.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이제 밑에 그림 보시면 이제 수급이 다 유입된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캔들 자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캔들의 이 패턴의 모양새 자체도 여러분들이 4대 천왕 캔들 패턴이 뜨고 나서 저 추이 추세가 훼손되지 않으면 굉장히 강하게 연출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저 줄을 다시 그릴게요. 그러냐면 저기 삐져나가 버리니까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 그래서 이 중심선의 힘을 훼손시키면 패턴의 기준에서 매도의 기준으로 힘의 흐름이 무너지는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되는 거고, 그 이제 주요 라인인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중간에 이제 일부 훼손될 뻔하다가 누적적인 뭐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탄력을 준 거죠. 얘가 지금 고점이냐? 뭐 우리가 느낄 때 슈팅이 제한적이어서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월간 단위에서 원체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월간 단위에서 얘가 뭐 지금 기준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끝났다, 시세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범위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정한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얘도 이제 요자락이 이탈되면은 추세 훼손? 그럼 추세 훼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 아랫꼬리까지 양봉의 아랫꼬리는 몸통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부딪히고 돌린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내려온 적도 없고 요 흐름에서 결론은 패턴상의 추이 추세 부분 뭐 지속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수급 범위가 지금보단 조금만 더 가팔라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제 바람은. 왜냐면 이제 마지막 그 갭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수급하고 물론 이제 손바뀜이 있어요. 우리가 누적 순매수만 규모가 이제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준의 수급 범위가 좀 더 이제 가파르게 삼성전자 그거 보이는 것처럼 또 앞전 고점 넘길 때 요 수급 범위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앞전 고점을 탄력적으로 잡아 들어 올려준 것처럼 그 수급 범위가 좀 더 이제 확장이 돼 주어야만 지금의 이제 주가 탄력에 대한 신뢰도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 시가총액 이제 3위에서 LG 엔솔이 신규 상장하고 그렇게 되고 얘가 이제 시가총액 3위로 밀려 내려오는 수모를 겪었는데 결국 무조건적으로 얘는 그 LG 엔솔이 무너져라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로 올라올 거다. 왜냐면 이제 그 실적의 범위가 어떻게 LG 엔솔하고 얘를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 올려졌고 그 흐름 속에서 수익 발생이 작년 뭐 1월부터 해서 230% 그리고 이제 지금 조정폭이 연출돼 있는데 그 조정의 흐름이 버겁지 않다라는 거죠. 버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누적적인 수급 그 보시면 얘도 쌍끌이 순매수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외끌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난해 1월 이후에 기관들이 소폭 매도로 이제 다시 전환이 돼 있어서 외끌이가 됐습니다. 뭐 외끌이가 돼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나다.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는 뭐 지속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나 이런 거를 뭐 자르지는 않았는데 그 작업까지만 해주세요. 그러면 평균 단가 만약에 자르실 수 있다면 다른 작업 먼저 하고 평균 단가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다른 작업 했는데 시간이 애매하다 그러면 안 잘라도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급하고 이제 그 수급하고 차트 이렇게 하나씩 주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만 있으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제 수급 부분도 다 같이 놓고 볼 거예요. 수급 순위에 대해서도. 그래서 하이닉스의 수급이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라고 이제 올려드린 거고, 그리고 현대차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버거운 거죠. 현대차가 지금 너무 고점 대비 주력주 치고 9%면 너무 많이 미끄러진 거니까. 근데 이제 이 현대차의 기준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뭐냐면 이제 사상 최대치 이 고점을 넘겼는데 실질적으로 저 28만 9천 원 저기가 사상 최대치 고점이긴 합니다만 저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일수 기준 하루짜리예요. 나머지는 다 실질적인 그 고점은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24만 5천 원을 넘긴 적도 제대로 없고 사실은 24만 원 기준. 저 슈팅이 나올 때가 이미 그러니까 올 초죠.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는 거예요. 24만 원 위쪽에서 주가가 형성된 게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 흐름 속에서 그 갭에 대한 기준 아까 갭이 나오는 흐름 속에서 이제 그 하이닉스하고의 차이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갭이 나오고의 슈팅에서 이제 수급이 눈에 이렇게 월등히 띄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얘는 지금 이 고점을 넘기는 요 갭에 대한 슈팅 범위가 수급으로 따졌을 때 눈에 확 띄게 수급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잠시 주춤거리는 사이에 개인들에게 오늘 뭐 40만 주 물량이 떠넘겨졌는데 그거 가지고 어제 오늘 합산해서 뭐 67만 주, 70만 주라고 합시다. 70만 주면은 0.3% 조금 넘는 물량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까지 깨부시고 내려올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추이가 이제 끝난 추이냐 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앞전에 저 고점을 형성하고 넘길 때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가 대략 이제 요자락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자락에 요 수급 한 단계 더 들어와서의 흐름이 되는데 더 높은 수급이 이렇게까지 꼬이더라도 주가는 더 위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수급이 그렇게까지 이제 재차 꼬여질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현대차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 뭐 25만 원이든 24만 원이든 그 위에서 움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24만 원으로 기준을 잡아갖고 제가 박스를 형성을 해볼게요. 24만 원 요 위치 요 위에서 움직인 쪽의 흐름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없어요. 날짜 기준에 10거래일 조금 더 되나 그럴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때 하이닉스하고의 일부의 차이는 이 강도가 목표주가 설정 보면 이제 의미 있는 직전 저점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뭐 요 정도로 열어놓고 보셔도 된다라는 건데 17만 원에서 25만 원, 8만 원, 그러면 33만 원까지의 목표주가를 1차적으로 잡을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 수급이 들어올 때의 기준에, 그러니까 저 슈팅이 나올 때의 기준에 수급 범위가 일단은 요 앞전에 이제 그 이렇게 수급이 급격히 들어올 때에 고점 슈팅이 꼬리가 달리고 내려온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꼬리가 달리고 내려온 부분이. 그거를 이제 감싸 안고 돌린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급이 당연히 좀 더 들어와야죠. 이제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 흐름이 나온다면은 요 위쪽의 고점 돌파는 당연 수순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요게 이제 33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죠. 33만 원.
거래 부분은 요 거래가 일단 터져야 돼요. 요 거래가. 어? 그래야 힘이 계속 세다,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이 거래가 매번 터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추이 추세 기준의 강세를 형성하는 거죠.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현대차의 기준은 여기까지, 이번에는 여기까지 잘라야 되나? 아,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왼쪽이 아닌 오른쪽의 기준에 설정 범위로 이렇게 24만 원의 줄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잘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쨌건 현대차의 기준은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 1위입니다. 1위고 매수평균 단가도 그렇게 뭐 낮지가 않아요. 높아요. 프리미엄이 지금 뭐 많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아름아름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쪽 감안한다면 하이닉스 기준에 뭐 기한은 안 자를게요. 다 이렇게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 하이닉스가 240% 움직이는 그 동안에 현대차의 경우는 80% 움직였거든요. 사실. 쌍끌이 순매수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적은 뭐 아시다시피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이 실적 부분도 뭐 고쳐줄 수 있으면 좋고, 이거 한번 날 잡아서 장중 근무자들 계실 때, 오후 근무자들 이거 한번 싹 한번 바꾸라 그러세요. 한번 싹. 그래서 일단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영업이익 목표치가 지금 뭐 21조를 넘긴 게 21조인가요? 20조 9천억. 그 넘긴 게 꽤 됐어. 날짜만 맨날 뭐 6월 19일 이후에 이제 안 바꿨구나. 하여간에 컨센서스 뭐 오늘 아니더라도 한번 싹 바꿔주세요. 그래서 현대차의 기준은 요렇게 요표 있죠? 요거 작년 1월 2일부터 오늘 것까지, 그 다음에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올해 요 세 가지 정도 잘라서 좀 주시면 돼요. 현대차의 기준은. 그렇게 해서 그거만 자르면 돼. 조금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안 자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도 지금 한번 보긴 볼 건데, 일단은 현대차 차트는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주봉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일봉으로 보셔도 되고 주봉으로 보셔도 되는데, 이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고점 26만 천 원을 찍고 26만 천 원을 찍고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26만 천 원 찍고 이 저점까지 밀려 내려온 그 조정폭이 21만 4천 원인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죠? 21만 4,500원. 그러니 조정이 얼마나 깊어. 이게 굉장히 깊은 조정이죠. 21만, 그러니까 17%가 밀린 거예요. 말 같지도 않게.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왔었는데 주간 단위에 21% 움직여. 주간 단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한 주에도 나올 수 있다. 수목금의 10% 왜 못 나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 네 종목 이번 주에 10% 올라버리면 지수 3천이라니까요.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조종이 나올 때 기준, 요 조종이 나올 때 기준, 그게 17% 조종이에요. 요 가격이란 말이에요. 요 가격. 어마어마하죠. 근데 수급은 이 조정을 받을 때 이 수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급 논리 기준을 명확히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급이 더 들어왔는데 바닥 찍을 때 수급이 더 들어왔는데 주가만 꼬리 달고 돌리긴 했지만 24만 원대까지 21만 4천 원까지 26만 천 원에서 17% 18%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왔는데도 이제 고점을 계속 형성을 한 거죠. 지금 고점 찍고 나서 조정폭이 또 9%예요. 수급은요 안 꼬여 있죠. 안 꼬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점의 흐름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주가가 저렇게 무너져 내리냐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갭 상승 이후에 이 갭을 가급적이면 훼손시키지 않아야 돼. 요 갭을 가급적이면 주간 단위니까 뭐 미끄러져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수급이 진짜 엄청나게 꼬이지 않는 한 매우 긍정적인 기회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당연히 돌리리라 기준을 잡고 큰 이슈 범위만 없다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주간 단위에 1000만주 이상의 거래가 좀 터져줘야 된다. 1000만주 이상의. 그러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주봉도 한 번 더 잘라서 올려드리는 건데 요 흐름 범위를 앞전의 저 흐름하고 비슷하게 해석을 해도 돼요. 지금 뭐 사실 앞전처럼 뭐 17%까지 밀려 내려온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뭐 7월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나서 바로 이틀 연속 두들겨 맞다 보니까 야 이게 끝자락인가라는 생각이 이제 혹시라도 들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비중을 30%로 늘렸는데 그래서 그런 그 범위들을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현대차의 주봉까지 일단 올려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평상시 이제 자르는 것처럼 그거만 잘라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 올해 기준.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안 자른다니까? 몇 번째 얘기했잖아. 오늘 낮에도 HD 현대일렉 할 때 그때부터 식사 갔었나? 그 HD 현대일렉도 새로 내가 올려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자를 거라고 앞으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개수를 뭐 더 줄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냥 일단 먼저 올려드리는 거다. 그렇더라도 자를 때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죠. 이렇게 두 번 안 자르고. 그래서 요 차트 범위 내에 이렇게 넣어드리겠다고. 그래 이제 눈에 시각적으로 더 뜨죠. 이 누적 수급 범위가 이만큼입니다라고. 그래서 아예 얘도 잘라가지고 맨 위 거만 그냥 잘라가지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잘라서 넣어볼까 뭐 진짜로. 그리고 한 장이 되니까 농담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라서 누적 수급 뭐 기존 거 뭐 다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뭐 처음 자를 때 어차피 한 번씩 자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밑에 거 칸 맞출 필요도 없고 맨 끝에 거만 하나 딱 잡아내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현대일렉 그래서 얘 갖고 와볼게요. 1, 2, 3, 4, 5, 6 그러면 현대일렉 나와라. 1, 2, 3, 4, 5, 6 저기다 넣나 보다. 이렇게 되면은 좀 좁을라나 공간이? 그렇겠네. 너무 좀 작게 보일 수 있겠는데 너무 작죠. 좀 안 보일 수 있죠 방송에서. 그래도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넣으면은 좀 그런가? 응? 이게 낫나? 이게 낫겠다. 얘까지 잘라서 넣기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뭐 이 위에 기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맨 끝에 하라고. 만약에 안 되면은 뭐 오늘은 그냥 안 갖고 하면 되니까. 시황을 이렇게 길게 방송에서 할 수가 없어요. 1시간짜리 50분짜리라서.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차까지 본 거예요. 그럼 주력주 3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원고의 맨 상단에 그냥 미국장 차트 보고 이렇게 우리 주력주 보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수급이 끝내준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잘라놓은 뭐죠? 얘네들 컨센서스 기존에 잘라놓은 거 뭐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컨센서스만 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컨센서스도 필요 없이 그거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실적, 그 실적 부분을 지금 오늘 당장 그 뭐 수정 못한다라고 한다면 기존 거 뭐 6월 달 걸로 실적을 잡아서 봐도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의 실적 뭐 상상을 초월한다.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보고 이제 이스페타시스하고 현대일렉트릭의 수급을 자를 수 있으면 제가 자를게요. 여기서 차트하고. 근데 일단 그
현대차까지 잘 보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주력주 보고 단계별로 내려갈 건데 뭐 기아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뭐 무난한 기준의 흐름으로 설정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얘네도 뭐 무조건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급이 이렇게 개인에게 떠넘겨진 적도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야. 응?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음, 잠시만요. 일단은 뭐 시간의 기준에서의 흐름도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죠. 시간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좀 터져 있는 쪽에 기준이 잡혀야 됩니다. 거래대금 없이 주가 강세를 띄더라도 그런 의미가 없어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시간에서 이렇게 뭐 이슈가 불거지고 터지는 경우가 좀 제한적이죠, 사실. 네. 자, 그렇게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차트까지 자르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쪽도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1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의 설정 범위를 설명을 드려왔었고 지금 고점에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도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년 이제 10월 이후에 이제 월봉 차트만 이렇게 떼어서 잘라서 놓고 보시면 갭을 뭐 훼손시킬 일은 없고요. 그리고 거래가 이제 제한적인 상태에서 수급이 좀 꼬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수급이 손바뀜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주가만 이제 고점 대비 8%나 밀렸습니다. 오늘 LIG 넥스원 쪽이 조정이 좀 심화되면서의 기준이에요. 14만 주 정도의 외국 기관의 매수가 있었어요. 어차피 손바뀜으로 보는 거고. 오늘 뭐 특정 창고 한투에서 좀 매도가 조금 더 컸네요. 그리고 신한. 순매수 기준으로는 개인에게 월등하게 떠넘겨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뭐 5,060만 주짜리고요. 매도 부분 대비 매수가 좀 약했지만 그래도 받아간 매수가 있다. 누적 수급이 뭐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장중에 HD 현대 일렉트릭의 이제 차트를 좀 잘라놨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볼게요. 일봉하고 제가 HD 현대 일렉은 일봉, 주봉 제가 좀 다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잠시만요. 6월 7일 HD 현대일렉 그 증권사 보고서를 넣어놨나 모르겠는데 일단 수정본은 한번 올려드렸어요. HD 현대일렉의 수정본 올려드렸으니까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참조하시고 그리고 연봉을 한번 잘라드렸는데 이 연봉 방송 갖고 나갈게요. 연봉이라고 표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 뭐 수익률 부분이나 이런 거는 화살표 그리지 않아도 돼요. 화살표 그리는 거나 이런 거 제가 다 할게요. 그러니까 월봉 기준을 좀 당겼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잘라놨던 월봉 그대로로 설정을 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차분하게 볼게요. 그래서 일봉 기준도 좀 전에 제가 이제 일봉은 안 잘랐구나. 일봉 지금부터 자를게요. 너무 먼 기간 자르는 것도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런데 4월부터로 자르면은 주봉 이건 복잡하단 말이야. 월봉. 그래서 월봉 기준을 이걸로 일단은 뭐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이 이제 23년 10월부터가 되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얘를 갖고 와서 지금 제가 뭐 아예 수정해 놔 버릴게요. 그 월봉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림 바꾸기로. 그래서 월봉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보기가 좀 그래서 그 뒷부분 그 종목군은 가급적이면 다 빼세요. 계속 누적되면은 너무 커져가지고 파일 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33만 원은 이제 다 온 거잖아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그러니까 35만 원, 40만 원까지. 왜냐면 이제 매집의 설정 범위가 이제 여기서부터로 잡으면 이게 이제 23년 10월 매집
이후에 저점이 되는 거고 고점까지로 잡으면 이제 68,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범위 이게 주봉에서 이제 넣어놨던 기준인데 이거를 좀 이제 개선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32만 9천원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저점이 64,800원이라고 했을 때 648 나눠주면 400.72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아까 뭐 수정해서 주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그 매집 이후에 저점 64,800원 대비 약 407.72%의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이 대략적으로 좀 더 이제 7월 2일 거를 뭐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얘도 뭐 자를 수 있으면 자르시는데 이거를 이제 연봉에 제가 자리를 옮겨 놓을게요. 시간 없으면 안 잘라도 돼. 왜냐면 이제 뭐 어제 거까지로 해서 그냥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수급이 23만 주, 그러니까 프로그램 순매수 25만 주잖아요. 25만 주면 3,600만 주짜리니까 대략적으로 0.8%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0.78 정도 들어오고 주가 종가 기준 뭐 저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오버슈팅도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연봉의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림 바꾸기 해가지고 이렇게 연봉. 그래서 연봉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요 기준에 이 뒤에 좀 제발 좀 엎어 넣지 말고 뒤에 걸 빼버리세요 좀.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22년도 1월 매집 이후에 뭐 흐름. 그 22년도 1월이면은 얘도 이제 다 뺄게요 일단. 수급 범위는 이수페타시스까지 이제 제가 잡아드릴 건데 22년 1월이라고 이제 했을 때 요 기준이 되는 거죠. 22년, 23년, 24년이니까 요 기준의 상승률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매집 후 그래서 21년, 22년이죠. 21년 잠시 다시 볼게요. 22년 1월이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23, 22, 21, 21년 거부터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21년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22년 1월 그리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35, 40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 범위고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봐서 시간 되면은 맞아 저 수급 범위를 고쳐놓을 거니까 얼마큼 들어왔는지. 그래서 매집 후에 22년 1월부터 차트 연봉 차트는 언제부터요? 저게 17년부터네요. 17년부터 24년 7월 2일 거까지 이렇게 당일 고점은 11% 10.96이 맞네, 그죠? 월봉을 요거를 하나 더 자를까요? 그냥 이대로 갑시다. 요걸 자르느니 이제는 너도 놓아줄게.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월봉으로 바뀌는 거고. 23년 10월부터 월봉 기준에 24년 7월 2일까지. 그리고 이제 일봉 이게 월봉 이게 주봉이죠. 주봉하고 일봉을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인데 주봉 기준을 5월 달로 할게요. 4월, 5월 2분기. 그래서 4월 이후에 이제 5월 달 수급 범위 요거를 이제 잘라서 설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급 범위하고 이제 거래가 이왕이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500만 주는 터져 달라는 거예요. 주봉 단위 5천만 주, 500만 주.
그 정도는 터져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추세 지금처럼 이제 추세 강화 기준은 350만 주 정도, 그 정도 기준이 잡혀야 되겠죠. 330, 340, 350 이 정도 최소 범위. 그렇게 해야 추이 추세 강화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좀 놓고 보실 때 요 자락하고 요 자락 대비 이제 수급이 더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요 자락에 이제 예를 들면은 요 고점 범위 꼬리 달린 고점 범위 수준 뭔 소리냐면은 요 31만 4천 원이 이제 여기가 고점인데 이 31만 4천 원 찍을 때의 수급하고 지금 수급이 사실상 월등히 더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적지 않은 물량이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 대주주까지 지분으로 해석을 했을 때 80% 이상 90% 넘는 그 물량이 매집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야. 개인들 물량 때문에 뭐 어떤 주가가 눌리거나 못 움직이거나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 수급이 형성돼 있을 때 요 고점, 그 고점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급 대비 더 들어와 있잖아 지금 수급이 월등히 더 들어와 있는데 주가는 여기 눌려져 있다. 그러니까 단편한 수급 논리로 이슈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국의 정책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AI의 서버발 전력 사용 증가, 노후된 전선을 바꿔주세요. 근데 정부가 선거 앞두고 그래 내가 돈 뿌릴게. 어떤 데다 뿌릴까? 여기에 이제 명분이 생긴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 주봉 기준에서 지금처럼의 흐름이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부분을 요 안에 지금 다시 넣을게요. 여러분 HD 현대일렉 주봉 바꾸기 그림 바꾸기 그렇게 해서 방금 자른 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오늘 방송 시간 관계상 볼 수 있으려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자를게요. 어떤 거냐면 수급 범위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BH 또 LG노텍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 주봉 차트 기준이 4월부터란 말이에요. 24년 04월부터 현재 기준까지 주봉 그렇게 해서 24년 05월 07일 기준에 저점 범위가 5월 7일 저점 범위가 3, 4, 7 이게 저가 부분이 23만 4,500원이에요. 23만 4,500원. 그러니까 23만 4,500원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23만 4,500원 대비 얼마큼 주가 움직였느냐. 05월 4년 5월 07일. 그래서 이제 그 수급 범위까지도 이제 같이 놓고 볼 겁니다. 05월 07일 기준에 외국인 매수가 조금 전에 보니까 6%에 가까운 오늘 것까지는 6%가 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흐름이 되고 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뭐 한쪽으로 하여간에 옮겨놔서 설정을 잡아놓겠습니다. 그래서 매집 후에 이제 그 수익 범위는 매집 단가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여기다 넣어야 되나? 그리고 5월 7일이니까 뭐 대략 뭐 여기라고 기준을 잡고요. 신고가. 그리고 얘를 뭐 유튜브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줘 보면은 32만 9천 원 마이너스 23만 4,500원 나누기 23만 4,500원 해주면 40.30%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들여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매집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뭐 글씨를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큰가? 좀 줄일까? 18 사이즈로 조금 줄이는 게 낫겠다.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보시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여기도 좀 큰 것 같아. 18 사이즈로. 됐죠. 그럼 좀 깔끔해 보일 수도 있지. 너무 꽉 차면 그것도 벅차.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봉의 설정 범위도 이제 그럼 제가 차트 잘라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얘도 지금 7월 1일 것까지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7월 1일, 7월 2일 걸로 요거만 좀 바꿔봅시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되면 밑에 거 해도 되고 평단까지 시간이 안 되면 얘만 일단 뭐 잘라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치는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제 일단 잡아오고 그렇게 하고 일봉만 마무리해서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수급에 대한 교육 자료 부분에 대해서 도서 자료를 한 장을 더 확장을 해서 넣어놨죠. 지금 HD 현대인력에도 그걸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그냥 체력이 제가 많이 딸려 지금 갑자기 또 그래서 전체 수급 범위로 이제 놓고 볼게요. 여기 부분은 장중에 일봉 차트 자른 게 있는데 그죠? 장중 주봉 주봉 연봉만 잘랐구나. 일봉 분봉 잘랐고 5분봉 잘랐고 일봉 뭐 보겠습니다. 일봉은 그래서 뭐 그러면 6월 달치 정도로 볼까요? 6월치 정도에서 뭐 소나 모멘텀 차트 소나 모멘텀 차트 보고 수급 범위는 아까 이제 주봉에서 설정을 잡았으니까 조금 답답해 보인다. 5월달 그리고 5월달 수급 그렇고 5월달에 슈팅 범위 5월 23일로 할까요? 5월 23일 좀 뭐나? 어쨌든 그 뭐 6월로 잡읍시다. 어차피 뭐 복잡해 보이더라도 어쨌든 그 거래량 부분이 하여간에 저 200만 주 거래량까지 해서 이렇게 보죠. 뭐 200만 주 기준에 200만 주씩 최소 150만 주씩 터져 줘라. 그래야만 신고가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더 높여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오늘 기준에 장악형이 멋들어지게 뜬 거예요. 거래가 수반된 OMA, 20MA 거래가 수반된. 그래서 사실상은 여기도 이제 장악형이 떴는데 이때는 거래가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초록 색깔로 한다면 그래 또 훼손됐었죠. 여기 지금 현재 기준에는 거래가 수반된 일본 기준의 상승 장악형이고 그죠? 거래 수반된 상승 장악형의 기준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 추이 추세 부분이 거래도 수반돼 있고 수급도 오늘 뭐 외국인이 25만 주 주로 외국인만 사고 있으니까 지금 최근의 기준에서는요 외국인만 사고 있으니까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의 기준의 흐름에 있어서 꺾이고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부터 해서 그때 이제 거래가 터져 있으면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꺾이고 크로스 나오고 영선 돌파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래가 실려 있느냐, 거래가 실려 있지 않으면은 어떤 걸 봐요?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냐. 그러니까 대형주는 거래가 제한적이더라도 거래 대금 최소한이가 아니더라도 수급만 유입돼 있으면 그 흐름이 무난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거래만 터져주길 바란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되고 저기 기준에서도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매수의 기준. 그 이후에 주가가 눌려 있지만 눌림 폭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왜? 수급 유입된 것을 다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앞전에 장대 양봉 나온 요 흐름에서도 아쉽지만 거래가 실리지 않아서 중립.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변형의 기준에 아랫꼬리는 그 몸통이다라고 해석을 해드렸어요. 캔들 양봉의 아랫꼬리는, 그리고 음봉의 윗꼬리는 역시 음봉의 몸통이다, 이렇게 됐죠. 요게 이제 일봉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는 뭐 수익 범위의 차트 화살표는 넣지 않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일봉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스베타시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만들어 놓은 원고가 있으니까 이스베타시스 PPT 제가 한번 봐볼게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이제 현대일렉 PPT도 이렇게 옮겨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손도 느린 데다가 손이 느리든 빠르든 쉽지 않죠. 만든다는 게. 그래서 그 원고 부분이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제가 의도한 원고랑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볼케동 AI 접근 이후에 상승률이 뭐 매우 높긴 한데 그때 기준에서는 사실상 뭐라 그래야 돼요? 4월 11일 이전에도 이제 떴었잖아요. 근데 요 차트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잡아놔야겠다. 상승 장악형 정도. 그래서 저 날짜의 기준 5월 24일에 05월 24일 기준이 되는데 그때 저점이 25만 500원이 되겠네요. 25만 500원. 뭐 그때 기준에서 부착 범위로 잡는다면 39만 원, 29만 원, 32만 9천 원 마이너스 25만 500원 나누기 25만 500원 해주면 31.34%. 됐죠? 쉽지가 않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뭐 가져다가 원고 작업하신 분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착일이죠. AI 포착일. 그래서 저 AI라는 글씨를 빨간색으로 넣어줄 수 있으면 저것만 빨간색으로 좀 해줘도 돼요. 너무 많으면 이렇게 좀 줄여버리면 되지. 됐죠? 그렇게 해서 일봉 차트는 5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현대일렉트릭을 좀 수정본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수정본 올려드릴 테니까 이 참조해서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 다른 거 하시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수급을 하는 거고 시간 안 되면 수급 안 해도 돼. 내가 나중에 넣어도 되고. 그래서 그 종목별로 이제 2분기 이후에 그 수급 범위에 대해서 좀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7월 2일 것까지의 설정 범위의 순매수 상위 종목 놓고 보시면 우리 종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LG전자도 수급 뭐 월등합니다. 그리고 LG이노텍 슈팅이 나와주라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52주 신고가 이제 지금 밑에 있는 거고 20거래일 고점은 계속 넘기고 있죠. 그죠? 20거래일 고점을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이제 쭉 뻗어 올라가지 못하는 그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돼서 아쉽긴 합니다만 신고가 부분에
이식거래일 신고가 부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LG노텍도 부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APR은 이제 지금은 안 갖고 있고 이제 관심의 기준을 잡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이스베타시스, 그리고 BH가 시가총액이 뭐 18위는 아니잖아요, 전체 시장에서. 지금 뭐 BH도 아까 주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BH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시가총액 대비, 예? 전체 시장에서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좀 HL 만도도 뭐 시가총액 뭐 2조짜리이긴 한데, 전체 시장에서 그 2조가 시가총액 뭐 15위 안에 들어오거나 20위 안에 들어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테크잉도 순매수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테크잉은 좀 높고, 재룡전기, 재룡전기 대단하죠. 얘도 오늘 기준에서 좀 더 이제 수급 볼 거예요. 대주전자재료도 이제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재룡전기, 리가캠바이오, 리가캠바이오도 일단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위 LG노텍이 5위, 그다음에 이스베타시스가 10위, 그다음에 11위, 12, 13, HL 만도가 13위입니다. 저기 우선주도 빼고 나면, 그다음에 재룡전기가 15위, 리가 캠바이오 16, 대주전자재료가 17, BH가 18. 퍼센테이지로는 지금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밑에 이제 하나엔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2분기에 가장 많은 매집이 된 종목군들 18위까지만 자를게요. 옆으로 좀 길게 잡아가야 되니까 너무 많으면 뭐 종목명도 안 보일 수 있고, 저게 18위까지예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나쁘지 않다. 매우 긍정적인 범위를 계속해서 놓고 볼 수 있다. 그래서 24년 4월 01일 2분기 기준의 매집 범위.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24년 04월 01일 어디서 여기 있구나.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의 일봉 조금 전에 일봉 주봉 어디까지 올려드렸지? 차트를 바꾸기만 하고 제가 안 올려드렸나?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도시 4시 일주월봉에 4시 31봉 주봉, 그리고 일봉, 그렇게 해서 이제 뭐 HD 현대일렉트릭을 올려드린 거고, 수정본 조금 전에 이제 참조하시라고 올려드린 거고, 그다음 방금 요거 이제 2분기 이후에 이런 식으로 매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지 않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만 샀어. HD 현대일렉트릭 없지 않냐? 외국인만 샀어요. 그렇게 해서 쌍끌이 수급의 기준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스페타시스 갖고 있고, LG노텍 갖고 있고, 주력으로 이제 BH 시가총액은 좀 제한적이지만 넣어 놓고 보고 있고, 저것을 이제 묶어서 보는데, 지금 그 전력기기 쪽은 어찌됐건 이제 뭐 오랜 기간이든 뭐가 됐든 눌려져 있다가 다시금 신고가를 준 거예요. 사실 HD 현대일렉이 최근에 슈팅 보면은 제한 쪽에 수급만 들어왔지, 누적 수급만 들어왔지 슈팅은 제한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올랐네라고 막연히 뭐 조정 받으면 크게 받습니다가 아니라 5월 이후에 수급 범위가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5월 7일부터 해서 얘도 제가 하나 잘라 놓을게요. 5월 7일부터. 그래서 이제 5월 7일부터 가장 이제 최근 기준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누적적으로 보시면 그냥 외국인만 샀어. 그죠? 외국인만. 그래서 요 외국인만 산 거하고 차트하고 뭐 장중에도 한번 자르긴 했습니다만 요걸 한번 더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외국인만 샀어. 외국인만.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오케이. 21일 거부터 외국인만 213만 주인 거죠. 213만 주 외국인만 이제 산 것이 된 거고, 5월 7일부터
213만 주. 그래서 이제 그 누적 수급표에 대한 평균 단가 표에 대한 거는 좀 그것도 자를까요? 일단 하여간에 이를 넣어드릴게요. 213만 주면 3,600만 주 나눠주면 되겠죠. 어느 거지? 자세히 보기. 지금 현재 시간 4시 47분에 자른 거. 수고 어디 갔어? 수고. 56분 213. 그래서 일단은 213만 주를 나눠주게 되면은 213만 주 나누기 3,600만 주 해주면 5.92%. 5.92%면은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30에서 50% 들어 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30에서 50%. 그렇게 좀 놓고 보시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못 자르죠 뭐. 이렇게 자르고 평균 단가까지 자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그냥 어제 날짜로 하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전체 누적 그 수급은 굉장히 많으니까 13-2 그리고 누적 평단이 장중하고 조금 달라져 있겠죠. 2024 0을 07 대비 평단은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28만 원 장중의 기준이었을 텐데 조금 더 올라온 상황이 됩니다. 28만 1,200원 정도.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PPT에다 다시 한번 넣을게요. 그리고 이스베타 지수 차트 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저께 차트 기준인데 이게 이제 일봉의 기준이 된 거잖아요. 일본 기준에서 그림 바꾸기 2일 거까지 기준에 그리고 요 그림 바꾸고 그리고 저 평균 단가 28만 원에서 이제 오늘 거까지 합산을 해서 1,200원, 800원 정도 올라온 거죠. 평균 단가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프리미엄이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28만 원 대비해서 30%면은 얼마가 됩니까? 50%면 이제 35만 원이 되는 거고 맞나요? 42만 원. 28만 원 곱하기 130 해주면 36만 원 뭐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28만 원 곱하기 50% 해주면 42만 원. 그렇게 해서 매집의 목표 주가 범위를 단계별로 저렇게 설정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 부분을 파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낱장 파일로 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저거는 제가 원고 최종본에서 제가 넣을게요. 수정본 다시 올릴까요? 수정본? 자, 그래 결론적으로 이제 HD 일렉트릭은 충분히 내일장에서도 주가가 이제 뭐 눌리고 끝났으니까 고점 대비 수급은 분명히 들어온 거 확인됐는데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 이수베타시스는 뭐 확대해서 요것도 이제 다 이렇게 해놨는데 얘는 뭐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그러니까 6월 29일 그러니까 28일이죠. 28일 이후에 수급이 조금 꼬여져 있긴 한데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일주 월봉만 혹시 바꿀 수 있다면 일주 월봉만 바꿔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바꿔 놓으셔도 상관없고 얘까지 다 볼 수 있을까가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 월봉
주봉이 25일 건가요? 29일, 28일 거죠? 28일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숫자만 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조금 눌려져 있는 건데, 뭐 고점 대비해서 뭐 지금 눌림폭 자체가 59,500원 대비해서 눌림폭 자체가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28일자 그 마지막 차트에 이수베타시스 넣어드릴 테니까 얘를 다 바꾼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작업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퇴근하시고, 저거는 이제 원고로 제가 가져가더라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나머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제 BH 같은 경우 그래서 결론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BH의 외국인과 쌍끌이 누적 수급이 대략적으로 400만 주니까 12% 돼요. 12% 기준에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뭐 개인에게 4만 주 넘겨줬다. 그리고 주가가 800원. 이거는 좀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거래 없이 이제 눌려져 있기 때문에 돌리는 흐름에서도 이제 좀 빠르게 되돌리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이평선이 21선이 이제 훼손됐는데 내일 기준에 24,150원을 넘기면 이동평균선은 다시 되돌려집니다. 주봉의 5주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신고가 26,850원을 넘겨야 되는 기준이고, 이번 주가 이제 지나가고 다음 주의 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24,150원 넘기면 5주선은 다시 돌려집니다. 상향으로. 그럼 정배열이 되는 거죠. KB금융 오늘 뭐 수급 들어오면서 KB금융도 사실상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온 거예요. 사상 최대치. 수급 뒷받침되고 오늘 뭐 거래 일부 형성되고, 한미반도체 거래가 이제 급감해 있어요. 시가총액 16조짜리의 거래가 1,400억이다 그러면 많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매수세를 안 드리는 거예요. 수급이 월등히 들어오고 거래 터지기 전까지는. 이수페타시스 손바뀜이죠. 외국인은 팔고 뭐 어찌됐건 기관은 사고, 나쁘지 않다. 쉬어가더라도 급격한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LG노텍 애플 그 흐름 대비해서 좀 아쉽지만은 추이 추세는 나쁘지 않아요. 거래만 좀 실리면 돼. 거래가 없어서 좀 아쉬운 거고. 그래서 미국장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테슬라 그냥 간단하게 띄워져 지금 말씀드리면은 2020년 이후에 최고점까지의 기준이 20배, 20배가 채 안 돼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기준에서는 21년 1월까지가 고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12배 정도 움직였어요. 12배. 12배에서 이제 오버슈팅 나온 게 이제 시장 끝자락, 마지막 자락의 슈팅. 그리고 그 고점에서부터 72% 밀렸어요. 72%.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그리고 다시 조정, 이제 막 돌린 게 고점 대비 여전히 50% 빠져 있어요. 근데 21년도의 고점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21년 1월의 고점으로 따지면은 사실상 돌려질 자리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걸 바탕으로 뭐 2차 전지를 놓고 보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가 일단은 그 MS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가총액 1위입니다. 내리 연속 뭐 신고가 랠리죠. 내리 연속 신고가 랠리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다 이런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준에. 2위에 애플이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1.57 눌려 있어요.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순위표 혹시 작업할 수 있으면 해주고, 작업이 안 되면 뭐 마지막 거 갖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애플 쪽 같은 경우에 오늘 툭 건들면 이제 사상 최대치예요. 그러면 이제 PCB 업체들의 슈팅이 한 번 더, 이수페타시스, 뭐 LG노텍, 또 과하게 눌려져 있는 이제 BH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다. 그리고 3위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도 조정의 확장이 아니라 이제는 멈춰져 있는, 돌릴 수 있는, 멈춰져 있고 또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고 올해 기준에서도 뭐 200% 이상 올라와 있다가 눌림폭인데, 그래봐야 최고점 대비 11% 밀려 있어요. 올해 뭐 어마어마한 슈팅 나왔었잖아요. 200%에 달하는 그 슈팅에서 이제 지금 눌려 있는 폭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시가총액 4위 알파벳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이 뭐 3조를 향해서 3조 달러 향해서 뭐 쭉쭉쭉쭉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 거고, 계속 신고가입니다 해도.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5위 아마존도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겼어요. 2조 달러. 그러니까 신고가에 계속.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지금 조정인 것도 없는데 안 갖고 있다고 해서 남의 종목을 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런 종목을 안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방 안에서는 일부 갖고 계시고 안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AI 관련된 전력기기, HD, 현대일렉트릭, 또 PCB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추이 추세도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안 좋아요 이렇게 할 이유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살짝 눌려 있는 정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시가총액 순위가 10위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얘를 뭐 굳이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볼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얘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하고 변동률이 비슷했는데 변동률 비슷했어요. 방향성이 당연히 똑같았었고, 근데 이제 변동률과 방향성이 이제 완전히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률의 갭의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는 이제 22년도 바닥 찍고 돌리는 흐름 속에서 아쉽게도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 좀 제한적으로 흘러갔던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PCB 업체들의 기준도 들여다본다.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도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 2분기 이후의 기준, 또 그 이전 2월달 이후로 놓고 봤을 때 대주전자 재료의 누적 수급 어마어마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좀 미끄러졌지만 수급 누적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 부분도 오늘 프로그램 쪽 94,000주 대비해서 이제 자체적인 매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63,000주면은 0.4% 수준이거든요. 0.4% 수준 물론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유통 물량이 많아요. 얘는 이제 뭐 50% 좀 넘기 때문에 외국인과 대주주가. 현대일렉트릭은 거의 90%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0.4% 들어오고 3% 강세로 끝났다. 추세 강화 부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출렁출렁 하잖아요, 얘가. 수급도 이제 가볍게 들어왔다 나왔다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빠르게 차익 실현을 설정할 수도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뭐 수급 범위는 개인이 일부 샀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거래 대금하고 그리고 이제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 관여도입니다. 그래서 17만 주 정도 외국인이 샀단 말이에요. 17만 주. 매도도 있고 또 순매도로 따지면 이제 매도가 일부 있는 거고. 근데 매도한 쪽과 매수한 쪽이 이제 해칭 물량도 있지만은 순수한 매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리 달고 돌렸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슈팅 나온 이후에도 뭐 오버된 흐름이다라는 해석보다는 뭐 여기서도 편입의 기준이 잡힐 정도로 추이 추정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갖고 가는데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래가 계속 살아나 있지 않으면 이번 주는 이제 그나마 터진 거래 대금이잖아요. 근데 거래가 급격히 일봉상으로 둔화되고 하면은 그 적절한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HL 만도도 누적 수급이 순위가 꽤 올라와 있는 종목이죠. 쌍끌이 매수 4월 이후에 여기도 고르게 매수됐기 때문에 수급이 뭐 꼬이거나 정체로 놓여지는 케이스보다는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메릴린치 골드만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신한은 샀죠. 그러니까 손바뀜. 근데 너무 거래가 없어서 매수 사인을 좀 잡아드리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리가캠 바이오도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수급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나. 2분기에 이제 매수가 좀 있는데 순수한 매수보다도 이제 공매대치 상한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슈팅을 한번 기다려 보는데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바이오 쪽의 흐름이 좀 강했잖아요. 어제 오늘 연동돼서 흐름이 나오는데 슈팅이 나오지 못한다면 얘도 아쉽지만 뭐 손절까지도 고려를 할게요. 7만 원대 중반 정도 이제 평균 단가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LS 일렉트릭도 결국은 그 0.2% 매수를 했어요. 0.2. 얘는 이제 61% 외국인 19% 그러니까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재룡 전기보다는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0.2%의 뭐 2% 강세
적절합니다. 내일 이제 수급이 더 들어올 거냐 그 정도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뭐 일진전기든 대한전선이든 삼천당 제약이든 수급이 이제 터져줘야 되고, 삼천당 제약은 최근에 계속 이제 포착이 됐던 종목이긴 한데 오늘 뭐 끝자락에 확 치고 들어올린 거죠. 바이오 전체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14시 이후에 뭐 어떤 이슈가 불거졌겠죠. 저 슈팅인데 이제 수급은 개인들 위주에서의 뭐 수급으로, 나머지는 뭐 우리랑 그렇게 관계는 없습니다. 검색기에 뜨고 나서의 뭐 흐름 정도. 자, 마무리할게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는 일단 이렇게 주력주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략하고 있는 단기 또 중기 종목에서의 기준,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력 종목 7종목인데 뭐 분류는 AI하고 자동차로 딱 나뉘어져 있는 거고, 사실상 거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 정책주, 나머지 이제 그 들여다보는 종목이 9종목이나 되는데 뭐 다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때 이제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나올 수 있는 쪽에 집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포트폴리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AS 받으셔야 되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종목이 나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시면 여기서 이제 또 압축할 수 있는 거는 압축을 잡아야죠.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압축할 때 여기서 다 얘네들 지금 당장이라도 압축해주면 되지 않냐. 근데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분은 예를 들어 대주전자만 갖고 계셔요. 그러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다 갖고 계신 분께는 그러면 얘는 조절해서 뭐 어느 쪽으로 압축하겠다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도 개별적인 그 편입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종목은 수급하고 보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좌 손익이 6월 말 대비 마이너스 3%까지 형성돼 있어서 좀 벅차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체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를 할게요. 오늘 저녁 기준도 지금 뭐 일본은 엔화 약세 부분의 영향도 있어요. 시장 강세는 달러 환산 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장의 선물이 조금 많이 눌려져 있어요. 0.4, 0.3 뭐 눌려져 있는 기준이긴 한데 어제 추이 추세 부분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볼게요. 자, 고생들 하셨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고르게 탄력이 나와주기를